어떻게 잡히게 된 거예요? 마스크를 쓴 한 남자가 은행 현금 인출기 창구에 들어섭니다. 이 남성이 사용한 현금 카드는 당일 실종된 한 여대생의 것이었습니다. 카드로 현금을 찾은 뒤 곧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처음 포착된 모습이죠. 아, 저거 뉴스 봤던 기억이 나요. 진짜 저 가발 쓰고 갑자기 그 CCTV에 찍혔잖아요. 네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할 수도 사실 있는데. 눈에 더 띄어요. 그러니까요. 눈에 더 띄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현금 인출기에 가서 돈을 뽑았다는 건 그만큼 돈이 필요했던 건지.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강호수는 다른 연쇄살인범들과 또 다른 점이 그건데요. 예상이 돈이- 아예 안 가네요. 돈이 꽤 네. 많은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에도 주머니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2장이나 있었고 돈은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뭐 장난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추정과 분석은 뭐냐면 지능적인 위장 계략이란 겁니다. 실종된 분들에 대한 보도가 계속 이어졌어요. 연쇄 살인의 가능성도 짚어졌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내가 검거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단순 강도로 위장을 해서 아, 시선을 돌린 거예요. 시선을 돌려서 돈을 노린 범인, 그러한 범인을 돈이 찾도록 목적이다. 예, 그렇게 위장한 계략이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아마도 자기 과시였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지금까지 나를 못 잡은 걸 보면 경찰 너희는 사실은 별게 아니구나. 나는 앞으로도 절대 안 잡힐 거다. 어떻게 보면 조롱?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경찰도 이 ATM을 사용하는 모습이 좀 어설펐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사기관에서 초기에는 금융기관 이용에도 서툰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일단 추정을 했었죠. 연쇄살인범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게끔 일단 시선을 돌린 거는 맞고 황우순의 계략이 어느 정도 먹힌 거는 그러네, 맞네요. 마저 들어간 거네요. 변장을 심하게 했거든요. 가발 쓰고 마스크를 쓰고 지문도 다 안 남게 했지만 어떻게 이게 걸리게 된 거예요? 일단은 출발점이 보이잖아요. 네. 카드를 사용해서 현금을 인출했어요. 네. 그럼 실종 장소와 이 장소까지의 거리는 상당하다. 그리고 여성은 실종되었다? 네. 버스 타고 납치하기는 어렵잖아요. 자기 차가 걸렸네. 이용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CCTV에 포착된 차량들을 수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CCTV에 이 시간대 전후로 해서 포착된 차량의 숫자가 7,000대입니다. 7,000대. 그거를 일일이 다 찾아서 확인을 해 하셨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상한 장면을 포착하게 되죠. 잠깐만. 손이 자, 오른손이 핸들을 잡고 있지 않죠? 쭉 왼손은 잡고 있고 오른손은 저쪽을 어딘가를 뻗쳐 잡고 있네요. 있습니다. 예. 아래쪽, 조수석 아래쪽으로. 뭐 옆에 동승자가 없는데 손을 이렇게 뻗고 있다는 게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이긴 그래서 하거든요. 뭘 집으려고 그랬나? 이게 뭐죠? 당연히 아래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차에 또 이상한 점이 발견이 돼요. 이 차의 소유주가 네. 이름이 여성입니다. 남자인 거는 보였는데요. 그렇죠. 강호순의 소유 차량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소유주로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야, 치밀하다. 어쨌든 경찰로서는 소유주가 여자네? 누가 사용했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 아들이 주로 타는 차인데 잡았다. 그래서 강호순에게 가게 됩니다. 행선을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산본에서 애인 만나고
곧장 집에 갔어요. 마치 옆자리 가서. 준비해 놓은 듯 설득력 있게 자신의 그러면 편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때 그냥 돌아서긴 하지만 강호수는 두려웠던 거예요. 나를 의심하는구나. 무엇인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경찰이 뭔가를 잡았구나. 그래서 이후에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가 보인 반응이 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를 불태워버립니다.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것도 그 CCTV에 찍힌 어머니 소유로 된 차요? 승용차만이 아니라 다른 차까지 불태워버려요. 그동안 엄청 자연스러운데 그 계기가 완전 급했어 완전. 이때 예. 소위 말하는 심증은 많이 형성되잖아요. 의심스러워, 이상해, 왜 불을 태웠어, 차를. 그런데 물증은 없잖아요. 아, 여기서 담당 형사가 아주 대단한 기지를 발휘해서 맨 처음에 임의동행 해왔을 때는 철두철미하다는 거를 느꼈어요. 묻는 말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어떤 변명을 하거나 하지를 않았어요. 강호순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무실을 걸어서 돌아다닐 때도 주머니에다 해서 손을 안 빼고 또 의자에 앉아서도 뒤로 기대서도 손을 안 빼요. 손을 빼는 걸 단 한 번을 못 봤어요. 임의동행 해가지고 와 있는 동안에. 손을 안 보이려고 했구나. 그 당시에 언론이나 뉴스 등을 통해서 주로 보도됐던 게 용의자가 현금 인출하는 모습이 손가락 마디가 굉장히 굵다는 용의자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손을 안 뺐구나. 한마디로 쇼를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강호순이한테 너 손등에 지문 있는 거는 모르지. 뉴스에 보도됐던 현금 인출 장면이랑 손등의 장면을 비교해서 감정을 하는 걸로 강호순이한테 추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강호순이가 그 1차 범행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백을 하게 된 거예요. 편하게 신경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잡힐 줄 몰랐나요? 심경이 안 편합니다. 와, 정말을. 심경이 안 편합니다. 와,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결국은 그 형사님의 기지로 자백을 받아내게 된 거잖아요. 네, 일단 딱 한 건. 그 건, 걸린 한 건, 건. 증거가 있는 건. 이건 강호순이 생각을 해도 걸렸거든요, 일단. CCTV에 찍혔죠. 차량 의심받았죠. 나 걸렸구나. 이러니까 그것만 딱 인정을 하고요. 이걸 인정하면 끝나겠구나. 네. 이것만으로 잡아놓고 다른 건들은 내가 숨길 수 있겠구나. 근데 다른 방법에 사건들도 대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심증은 있으니까 군포 여대생 사건 말고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도 쓱쓱 물어봤을 텐데 거기서는 인정을 전혀 안 했죠. 전혀 안 하고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증거가 있으면 뭐든지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영화에서 많이 봤어. 이런 분들이 약간 이제 게임인 거야.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증거가 무엇에서 포착이 되는지 특히 이제 최근엔 DNA에 의해서 강력범죄자가 많이 잡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CCTV, 또 세 번째는 지문. 그러니까 자기 생각엔 더 이상의 증거는 없을 증거는 것이다라는 없다고 생각한 자신감인 거네.